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14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8차 변론 말미에 대통령 측 변호 대리인단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는 홍장원까지 정인으로 채택해달라고 문영배 재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문영배의 대답, 김계리 변호사의 대답에 김계리 변호사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추가로 정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데서는 대답도 안 하고 쌩 까고 나가버렸습니다. 일단 9차 변론에서 우리 측이 요청한 한덕수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정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데 대해서는 증거조사 등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가로지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정인 신청한 것을 기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말이냐. 문영배의 대답은 정인 신청에 대해서 평의를 거쳐서 오늘 답을 주겠답니다. 쉽게 말해서 한덕수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정인으로 채택해 줄지 말지를 오늘 결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평의. 문형배가 모든 걸 얘기할 때마다 평의에서 만장일치를 거쳤다. 그리고 어제 문영배는 또 덧붙여 하는 얘기가 이거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다. 9차에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인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일지 말일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평의를 거칠 거고 그리고 증거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흘러가는 것은 탄핵 진행을 맡은 TF팀들이 만든 것에 따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건 도대체가 문영배가 말하는 이 만장일치의 평이라는 건 뭐고 도대체 이 안에서 나머지 재판관 7명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몹시도 궁금하며 어제 갑자기 튀어나온 탄핵심판 TF표는 도대체 뭔가? 이건 또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가? 재판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평의에서 항상 만장일치를 해주고 재판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이 탄핵 TF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헌법재판관이란 대단한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 아니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일반 율사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정인 신청을 우리 측에서 34명을 했는데 헌재에서 8명만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문영배가 말한 것처럼 평의를 거쳐 8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겁니까? 이 만장일치라는 것은 이미선, 정계선, 문형배 말고 그래도 우리 측 얘기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줄 것 같다라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의 뭐 임명이나 선출 배경을 보면 그래도 우리 측 얘기를 들을 거라 하는 재판관들도 앉아 있습니다. 그들도 대통령 정인 33명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8명으로 줄이는데 만장일치했다는 겁니까? 만장일치 안 했으면 문영배가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이라는 이름을 빌려. 둘째로 피청구인과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을 정해서 통보 형식으로 취할 수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른 판사들이나 일반 율사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말이 아니다. 최소한 피청구인에게 협의를 한다. 언제 재판 날짜를 잡을까? 언제 변론기를 잡을까?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재명 재판을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재판관들이 결정을 해가 통과한 게 아닙니다. 이쪽 사정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율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나와서 8차례의 변론 기일을 평의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전제하에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그것도 밖에서 일반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수준의 대통령이 아닌 감옥에 있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통령에게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평의회 전체에서 만장일치를 한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정형식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때에 따라서는 저쪽에 더 기울어진 느낌인데 그건 제 개인 느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거기에 몇 명은 대통령이 탄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도 있을 텐데 이들도 이미선이 일방적으로 8차례 통보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형배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평의가 만장일치했다고. 여기에 덩달아 피고인들은 7일이라는 답변기한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박근혜 탄핵 재판을 봐도 2016년 12월 9일 날 재판이 시작되어서 2017년 3월 10일 선고가 되었습니다. 91일간 계속된 겁니다. 그 중에 심리는 80일간 계속됐습니다. 80일 동안 17차례의 심리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80 나누기 17을 하면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일에 한 번을 답변 기한을 주지 않고 여기는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처음에는 몇 시간 하더니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입니다. 정의를 3명 내지 4명, 5명까지 채택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재판 진행에 대해서 나머지 재판관도 만장일치 찬성했다는 겁니까? 찬성하지 않았다면 문형배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만장일치 평이라는 미명하에. 4번째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은 법원이 요청하더라도 송부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의에서 합의한 겁니까? 아, 법원은 한편이니까 우리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 무조건 보내. 문서 송부 촉탁 신청한 것이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일입니까? 위법인데도,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위법인데도. 5번째, 헌재가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에 그 소추안의 70%에 해당되는 내란죄를 빼고 재판하는데 동의해 준 게 아니라 사실 권유까지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동의해 준 이유에 대해서 평의 전체가 평의를 거치면서 재판관 전부가 그래 내란은 빼고 계엄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재판하자고 전원이 동의했다는 겁니까? 공소 제기 후에 공소장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첨삭해서 재판을 하려면 새로운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죠. 아니 처음 재판을 시작하려고 낸 재판 소장과 실제로 재판을 해야 될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걸 그대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하겠다? 이 상황에서 탄핵 기각이나 탄핵 재판 각하라는 말을 평의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6번째, 대통령에게 정인신문권을 불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이분은 법원 사람도 아니야. 검사예요, 검사. 얘기했잖아요. 일제시대 재판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안중근에게 일본이 재판을 하면서 1시간 반을 변론할 시간을 줬는데 대통령이 단 3분 더 주세요 하고 문영배 재판관에게 요청했는데 칼같이 잘라가 안 되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형사소송법 자체가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준다는 게 기본 철학인데 이건 뭐 인권 아예 없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니 5차 변론 때부터는 어떻게 정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해진다, 민주당에게 불리해진다는 걸 눈치를 채고는 5차 변론인부터 대통령은 정인신문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최종 변론 시간을 주겠다. 최종 변론 시간도 문영배 지 맘대로 잘라. 이렇게 정인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대통령 방어권을 침해해도 좋다라는 게 이것 역시 문영배가 말한 것처럼 평의에서 100% 만장일치된 사실인가요? 7번째,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이 아닐 경우로 드러나면은 그거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전, 다시 말하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날 때 그때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로 채택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2020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을 보면서 그 폐해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바꾸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제대로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검찰이 혹은 법원이 깨닫고 한 게 아니고 문재인이 잔머리를 올려서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최대한 적게 해서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 주변에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힘빼기 작전으로 했지만 어쨌든 2020년 법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을 통해 김현태 707 특수단장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이 검찰에서는 압박에 의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헌재에 나와서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위압에 의해서 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홍장원 역시 나와서 말을 수십 번 바꿨습니다. 수십 번 아니지만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이 그 번복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채택하겠다. 이것도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라도 증거로 받아들이자고 합의한 것인지,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문영배 혼자의 거짓말입니다. 합의했다면 도대체 재판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평의에서 이런 사실들을 이때까지 얘기하는 이 불법적인 얘기를 전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건가? 그렇다면 이 재판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평의를 통해서 이미 대통령 탄핵 인용을 예단해 놓은 것입니다. 8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탄핵 진행을 맡은 TF들이 만들어준 진행 대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고 문영배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 측에서 추가 정인을 신청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정인 신청을 신청합니다. 조지호는 혈액암이라는 이유로 사실 국회 측에서도 정인으로 채택했지만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찰청장의 정원에. 그래서 정인으로 채택해 주십사 하니까 문형배 재판장 대리가 하는 말이 정인 신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요청한 정인 신청에 대해서는 평의를 거쳐서 14일날 정인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려주겠다.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평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평의 플러스 탄핵 진행은 탄핵 TF들이 만들어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한다. 그럼 이 탄핵 TF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은 누구인가? 이들 역시 만약 우리법 이들이 재판관들 이들 역시 판사들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들 역시 우리법 연구의 중심에 판사들이 앉아가지고 이 질문을 작성을 하고, 그렇다면 이 재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고 이 재판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불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하는 말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고 간다면 너무너무 많은 것을 굴욕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대통령이 계엄이 정당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배경을 설명하겠다라는 그 정의감 하나로 끌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고 간다면 재판에 불복하고 나름대로 극단의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된다면 저는 대통령이 재판에 불복하고 국민저항 운동에 동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영배는 계속 이 평의의 만장일치를 강조하고, 재판의 흐름은 탄핵 TF단들이 만들어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은 탄핵 TF단은 누구며, 그리고 평의에서 항상 만장일치라고 하는데 평의에 참석하는 나머지 7명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이때까지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밝혀줘야 합니다. 밝혀주지 않으면 문영배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재판관들이 침묵하면서 묵인하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마지못해 끌려오고 있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